일본의 월드컵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이 죽음의 조에 속했다며 신나게 때리던 한국은 결국 일본보다 먼저 본선 진출에 성공해 그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은 꿀조에 속했다고 기뻐하며 한국을 일제감 보내려던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급반전되자 갑자기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꿀조였다며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다 못한 해외 감독이 충격적인 발언을 날리며 한국을 욕하던 일본 매체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8차전에서 시리아를 2대0으로 꺾고 이란에 이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짓자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일본은 이럴 리가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역대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며 전 세계에서는 6번째라는 깜짝 놀랄만한 기록이었습니다. 전반전에서 시리아는 2번이나 한국에게서 선제골을 빼앗을 뻔하며 아슬아슬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그 정도로 시리아는 한국을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서 승리의 여신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대표팀은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김태환이 오른쪽에서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김진수가 뛰어올라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공세를 늦추지 않던 대표팀은 후반 26분 또 한 번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권창훈이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시리아의 골망을 흔들어 스코어를 벌리며 승부의 줄을 기울였죠. 여러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한국은 시리아의 추격을 완전히 꺾으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엄적을 쌓게 된 것인데요. 시리아 감독은 한국은 역시 강하다며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한국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가 굉장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승리를 유일하게 반기지 않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사유를 얻고 5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정작 일본 매체들은 한국 축구의 촉각을 웃며 한국 축구의 상황을 대서특필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일본 축구매 사기 다이제스트는 라고 한국 축구의 선전에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칸 스포츠 역시 라며 한국 축구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는데요. 이처럼 일본 축구에 별 흥미가 없는 한국 매체들과는 다르게 일본 매체들은 지금도 한국 축구에 대해서만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교적 허들이 낮았던 B조에 속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죽음의 조라고 불리던 A조에서 중동팀을 상대로 무패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도 모자라 결정적으로 손흥민과 황희찬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조기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순탄하게 흘러갔던 일본보다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드라마틱한 한국 축구에 더 관심이 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실제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을 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알쏭달쏭하지만 대체로 중동팀을 꺾었다는 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이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태세 전환에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기존의 일본 언론들은 조 편성이 확정되자마자 한국이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연히 본선 진출이 확정될 것이고 한국은 일찍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았는데요. 지난 1월 말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무려 99.97%로 전망됐을 때조차 일본에서는 그래봤자 중동에서는 힘들 것이다 라며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이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자 이제 와서 한국이 꿀조였고 일본이 죽음의 초였다는 황당한 태세 전환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앞뒤가 다른 그들의 행보를 보다 못한 외국인 전 감독은 해외 매체를 통해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은 라이벌인 한국에게 질 수 없다 라며 투지를 불태우면서 동시에 불안감에 가득 잠겨 있습니다. 만약 이번 3월에 일본이 호주와의 원정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도 월드컵 조기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홈에서는 남미팀에게조차 지 않을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이 남미팀과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호주가 1점 차로만 이겨도 호주가 일본보다 골 득실이 5점 차로
호주가 2위를 달게 됩니다. 10라운드에서 호주가 사우디에 이긴다고 봤을 때 일본이 베트남에게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골 득실로 일본이 3위에 안착하여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베트남은 이번에 박항서 매직으로 중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변수를 일으킨 만큼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8차전에서 중국은 베트남에 1대3으로 패배하며 최종 예선 탈락이 확정돼 대륙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매체 체단주보는 지난 2일 라고 리그 탓을 하며 핑계를 댔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궤변인데요. 체단주보에서 비교한 1차전에서도 컨디션 좋은 중국은 후반 추가 시간 우레이의 극장골로 베트남의 3위 진땀승을 거뒀기 때문이죠.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에 자국의 몰락을 보게 된 중국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망치로 부수고 바닥에 던지는 동영상을 올린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중국 주력 매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대표팀을 질책했습니다. 중국 매체 손은 나며 분노에 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종정난국으로 박항서 감독을 몰아내라 라던 베트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세뱃돈까지 보내며 난리가 아닌데요.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은 이번 역사적인 최종 예선 첫 승리를 이끌면서 또 다른 박항서 매직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첫 승리를 가져온 박항서 감독에게 아직도 일부 베트남인들은 박항서와 이별할 시간이라며 부진한 성적을 여전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을 향해 박항서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 첫 승리를 따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일침을 날려 베트남인들을 할 말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승리는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거둔 첫 승리이며 중국과의 A매치에서 이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가 최종 예선에서 승리한 것도 베트남이 처음이죠. 이렇게나 베트남 축구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감독에게 질타를 날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은혜를 모른다 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차전 호주 원정 경기에서 베트남은 호주에게 0-4로 크게 패했지만 비록 사형대승을 거뒀음에도 호주 수석 코치인 르네 뮬레스틴은 선수들이 아닌 박항서 감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뮬레스틴 수석 코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지성을 맨유에서 지도하기도 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 콜을 지냈던 경력으로 유명한데 그조차도라는 의견을 내비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개의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중동 원정에서 우리가 고전했던 것은 대부분 선제골을 빼앗긴 후 시간을 지연시키는 중동팀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예선은 그런 모습 없이 대부분 선제골을 넣으며 막강한 공격력과 탄탄한 전력을 잘 보여줬으며 유럽에서 뛰는 경험 많은 젊은 선수들도 영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현재 도국가의 명예를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